44일째인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뒤늦게 시내버스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MBC 경남의 지난달 25일 삼성교통 파업 관련 보도에 대해 진주시는 편향 보도라며 공정 보도를 요구했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어제에 이어 짚어봅니다. 경남도의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해 생존권 대책 없는 합병에 반대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인 사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파업 44일째를 맞은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45m 높이의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중재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 노조원인 김영식 씨와 문정식 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오늘 새벽 6시. 물과 텐트 등 간단한 물건들만 챙기고 동료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통신탑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2년 전에도 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김시민대교 고공농성을 17일 동안 벌였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가 삼성교통의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버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합원들 정상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걱정된 마음에 몰려든 조합원들은 격려와 의지를 모아 전달했고 소방대와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삼성교통 노조 지회장 등 2명이 벌이는 무기한 당식 농성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 양측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민소통위원회의 2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삼성교통 사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태가 좀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한국당 의원 다수가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여서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 모두 표 이탈 없이 특위 구성에 찬성해야 합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삼성교통 파업 사태. 특위 구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오늘 오후 진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려다 시청 직원과 충돌했습니다. 노조원과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문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청사 대형 유리창 2개가 깨지고 철제문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진주시는 대치 과정에서 시청 직원 3명이 얼굴과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의 삼성교통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진주시는 도 넘은 편향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서윤식 기자가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진주시 용역 보고서에서 임금 대비 제수당 비율은 4개 버스 업체 모두 20%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건 제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 시민버스를 비롯한 다른 운수업체들은 대략 20% 내외인 것인데 반해서 삼성교통은 약 47%에 이르고 있었어. 진주시는 다른 업체들의 제수당 비율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삼으면서 삼성교통에 대해서만 업체 주장을 인용해 비난했습니다. 수당과 통상임금은 다른 회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계속 뒤틀고 왜곡하는 것이 진주시 입장이라는 거죠. MBC는 진주시민버스의 제수당 비율은 41%로 삼성교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물가 용역업체의 기준에 따라 재수당 비율을 정확히 산정했으며 용역업체에 저희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버스업체가 용역업체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운수업체들이 용역 수행업체에게 제출한 재수당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주시는 용역업체 분석 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MBC에겐 편향 보도를, 버스업체엔 허위 자료 제출을 운운하기 전에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는 임금까지 포함해서 그 총액을 크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이미 준수되고 있다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는 최저시급이 연간 10% 이상 올랐는데 현행 표준 운송 원가대로 인건비를 3% 인상하면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 반박에 대해서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최근 시의회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시는 3%만 올려주고 정부는 10%씩 최저임금을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MBC 뉴스 선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과 관련해 지역사회 우려가 큰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생존권 대책 없는 인수 합병은 반대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윤주아 기자입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 조선업의 한 축인 대우조선을 동종업체에 매각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번 대정부 건의문의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 3년간 대우조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18,000명이 일터를 떠난 마당에 주력 선종이 겹치는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될 경우 추가 인력 감축으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자재를 지역 협력업체에서 수급하는 대우조선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40%를 자회사에서 조달해 경남과 부산 1,200여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독자 경영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선 대우조선 매각에 대처하는 경상남도의 자세에 대한 질타와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수합병을 좀 중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좀 마련할 건지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조선 산업의 입지와 위상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치라도 경남의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오는 8일 현대중공업의 기업 합병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독자 경영과 고용 안정, 일감 유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지역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교차로로 갑자기 돌진하는 사륜 오토바이. 앞서가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합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노인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함안의 한 농로에서도 방향을 틀다 오토바이가 뒤집혀 8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사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모두 80건으로 모두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령자들에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 가니까 일로 다 손을 못 다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에도 웬만한 길을 다 가니까. 문제는 사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회전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차동 장치가 없어 비포장 도로가 많은 농어촌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사바리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차동 장치가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농기계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사관생도 73기 생도들의 졸업식과 임관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관식 축사에서 국방개혁 2.0 스마트 해군 전략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안보 역량을 갖춰서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업생은 여성 생도 14명과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2명을 포함해 모두 149명이며 이들 예비 장교들은 초등 군사교육을 받은 뒤 함정과 일선 부대에 배치됩니다. 대통령께서 행사대열로 경상남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며 차량 2부제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시내버스 운행도 늘어납니다. 경상남도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시작한 서민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합니다. 도는 도교육청 지원 사업과 유사한 교육복지카드, 즉 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급식비로 전환합니다. 대신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교육청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와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 등을 추진합니다. 또 도서 구매와 온라인 강의 등에 쓸 수 있는 여민 동락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과 여수시가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공동대응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달 중에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공동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 규모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통영항공산업발전협회가 이달 중으로 한중 합작회사를 우리나라에 설립해 연간 300대 이상의 경비행기를 중국에 납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영항공산업발전협회는 중국에 납품할 경비행기를 일단 제3국의 부품으로 조립 생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개발한 경비행기를 생산해 수출할 계획인데 부품 생산과 조립 공장의 최적지로 사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창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가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이사회는 최근 특정 후보자가 농협과 경쟁하는 업체의 대표여서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위원회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대표 모델인 G-엘리베이터가 곧 출시됩니다. 거창군과 승강기 업체들은 오늘 G-엘리베이터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중으로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G-엘리베이터를 국내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전국의 찜질방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9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초 창원 용원동의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옷장을 부수고 현금 19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울산과 부산 등 전국 찜질방 33곳을 돌며 5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2곳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하포구 노산 어린이집과 샛별 어린이집을 각각 2억 2천만 원을 들여 장기 임차한 데 이어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각각 99명과 94명의 어린이를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